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2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아카이브에서 이제 유래된 거래요. 얘는 이제 유닉스와 리눅스에서 여러 개 이제 파일을 이제 묶거나 묶인 파일을 이제 풀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명령어가 뭔지 우리 보기에 찾아서 기호로 이제 쓰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파일을 이제 하나로 묶거나 아니면 묶여 있는 그런 파일들을 푸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압축한다, 압축 해제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유닉스, 리눅스에서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이제 해제할 때 사용하는 그 명령어가 우리 tar이라는 요 명령어입니다. 해서 우리 정답이 이제 니은이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리눅스, 유닉스의 그 명령어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명령어들 우리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묻는 문제는 어떤 명령어가 뭐 하는 거다, 어떤 게 이제 뭐 하는 거다,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제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요. 해서 우리 윈도우 명령어도 있었고 우리 유닉스, 리눅스 명령어도 있었죠. 그 명령어들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우리 윈도우 기본 명령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윈도우를 이제 계속해서 사용했을 거예요. 사용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를 쓰면서 명령어, 이런 명령어를 쓴 적이 있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없을 겁니다. 이런 명령어들은 우리가 윈도우라는 걸 쓰기 전에, 이전에 이제 도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했는데 그 운영체제에서 넘어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령어를 우리가 윈도우를 쓰면서 이제 이런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시작 버튼에 보게 되면 검색 상자가 있죠. 거기서 이제 cmd라고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명령 프롬프트 하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명령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보게 되면 dir 하고 요 명령어가 있어요. 요 명령어는 현재 디렉터리에 파일의 목록을 표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디렉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디렉터리라는 말이 우리 윈도우에서는 폴더예요. 폴더랑 디렉터리랑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C 드라이브에 유저스라는 이 폴더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폴더에 이제 유저라는 폴더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 그게 이제 얘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폴더 안에 어떤 파일의 목록이 들어있는지 그걸 보겠다, 그랬을 때는 dir 하고 이렇게 명령어를 쓰고 엔터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그런 파일의 목록 같은 거, 폴더의 목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쭉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그냥 이 상태로만 보게 되면 이 폴더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이 폴더 안에 도대체 어떤 파일이 들어있는지, 어떤 폴더들이 더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윈도우를 쓸 때는 이런 명령어를 쓰기보다는 뭘 사용해요? 우리가 탐색기 안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명령 프롬프트 안에서는 이런 뭐 아이콘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 폴더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걸 이제 볼 때 우리가 dir 요 명령을 이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내는 내용이 많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명령 프롬프트 안에서 내가 어떤 특정 명령어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옵션은 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우리가 명령어를 먼저 쓰고, 자, 지금처럼 dir이라고 명령어를 쓰고 그 뒤에다가 슬래시를 붙이고 물음표를 이렇게 찍게 되면 dir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거예요. 나한테 도움말을 보여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슬래시 a다, 슬래시 b다, 슬래시 c다, d다, 뭐 l이다, n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옵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옵션들이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P라는 게 있어요. 슬래시 P라는 거는 한 화면 단위로 표시해 주세요, 그거예요. 파일의 목록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50개, 100개 그 정도 돼요. 그러면 그 50개, 100개 파일을 한눈에 다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화면 단위로 잘라서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슬래시 P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W는 와이드에서 옆으로 보여달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O는 정렬해서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정렬 방식을 지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S는 서브 디렉토리에서 하위 디렉토리까지 다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A라는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이런 옵션은 지정한 속성이 설정된 그 파일을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읽기 전용 파일만 나한테 보여달라,
숨김 파일, 숨김 지정이 되어 있는 거 나한테 보여달라. 시스템 파일 속성을 나한테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게 /a요. 그래서 dir이라는 이 명령어에는 이런 옵션들이 있다. 이 dir은 뭐 하는 거다? 현재 폴더, 현재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그 파일의 목록을 표시해주는 게 우리 dir이라는 명령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opy라는 거는 뭐 복사하는 거다. 알 수 있겠죠? copy는 복사. 그래서 얘는 copy, 복사해달라. 뭐를? abc라는 요 텍스트 파일을 길벗이라는 이 폴더, 이 디렉토리에다가 복사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el은 우리 delete의 약자죠. 그래서 얘네 파일을 삭제할 때 이제 사용해요. 그래서 del, 삭제해달라. 뭐를? 이 파일을 삭제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type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파일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일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화면상에 표시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type이라고 이렇게 쓰고 abc.text 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그 내용 있죠? 그 파일의 내용을 화면상에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n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얘는 rename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름 변경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ren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bc.txt 요 파일의 이름을 123.text 요걸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d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md가 있고 cd가 있는데 md라는 명령어는 make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생성해달라 그거고요. cd는 change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의 이제 위치를 변경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md 길벗이라고 쓰면 길벗이라는 이 폴더, 이 디렉토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d 길벗 이렇게 쓰게 되면 디렉토리 위치를 길벗이라는 이 폴더로 변경해달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ls요. 아까 까만색 화면 봤을 때 그곳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글씨들이 막 표시가 되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는 게 우리 cls요. 그래서 화면을 깨끗하게 지워달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트립이요. 어트립은 이제 파일의 속성을 우리가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일의 속성이다. 그러면 속성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R이 있고 A가 있고 S가 있고 H가 있는데 R은 read, 읽기 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A는 이제 저장, 백업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S라는 거는 시스템 파일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H는 이제 숨김 속성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어트립이라고 이렇게 쓰고 abc.txt라는 이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R이라는 속성이 붙었어요. R이 뭐 하는 거예요? 읽기 전용 속성이요. 그때 이제 앞에다가 우리가 설정을 해주세요, 해제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더하기 빼기로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읽기 전용이라는 이 속성을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뭐 해라? 설정해 주세요.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 달라. 그거예요. 만약에 얘가 읽기 전용이었는데 이거를 해제하겠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R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RASH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이런 속성들을 설정할 때는 앞에다가 지금처럼 이런 글자 앞에다가 더하기 기호를 붙이면 되고 이런 속성들을 해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빼기 기호를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nd라는 요 명령어요. 이 명령어는 파일에서 특정 문자열을 찾을 때 사용하는 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find라고 이렇게 써주고 1, 2, 3이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abc.txt라고 쓰게 되면 이 파일에서 1, 2, 3이 포함된 그 문자열을 찾아달라. 그거예요. 그게 이제 find요. 그 다음에 chk dsk요. 얘는 체크 디스크의 약자예요. 체크 디스크의 약자로 chk dsk라고 이렇게 쓰는데 얘는 이제 디스크 상태를 뭐 해달라? 점검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체크 디스크의 상태를 점검해라. 그거.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디스크, C 드라이브가 됐든 D 드라이브가 됐든 그런 드라이브 있죠? 그런 드라이브, 그런 디스크의 표면을 트랙과 섹터로 나눠서 뭘 해달라? 초기화시켜달라. 초기화해라. 그 뜻은 뭐 해라?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싹 다 지워라. 싹 다 지우면서 트랙과 섹터를 나눠서 초기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포맷이라고 이렇게 쓰고 C 드라이브 이렇게 쓰게 되면 C 드라이브로 어떻게 해라? 초기화시켜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ove라는 거는 파일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게 우리 move라는 이 명령어예요.
해서 move라고 이렇게 쓰고 abc.txt라는 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길벗이라는 이 디렉터리, 이 폴더로 이동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윈도우의 기본 명령어요. 그래서 포맷은 뭐 하는 거다? 트랙과 섹터로 나눠서 초기화시키는 명령어다. CHK, DSK는 뭐 하는 거다? 디스크 상태를 점검하는 거다. 무브는 뭐 하는 거다? 이동하는 거다. 뭐를 이동한다? 파일을 이동하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뭔지, 어떤 명령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포맷, 그 다음에 체크 디스크, 그 다음에 우리 어트릭, 속성 지정하는 거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던 그런 명령어가 dir, 요 명령어요. 이런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뭐가 뭔지는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 리눅스 기본 명령어요. 자, 아까 우리 윈도우가 알아봤죠? 자, 윈도우랑 얘랑 조금 비교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캣이라는 이 명령어는 우리 윈도우 기본 명령어에 보게 되면 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거랑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타입처럼 파일의 내용을 화면상에 표시해 주세요. 그거예요. 해서 캣이라고 쓰고 지금처럼 abc.txt 파일 이렇게 쓰게 되면 txt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그 파일의 내용을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다가 이제 표시해 주세요. 그거고요. cd는 똑같아요. cd가 이제 change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의 위치를 이제 변경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모드라는 거는 change 모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OWN이라고 돼 있죠. 얘는 이제 CH 오너요. 체인지 오너. 얘는 이제 체인지 모드. 체인지 모드에서 얘는 파일의 보호 모드를 설정해서 파일의 사용 허가를 지정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가 CH 모드요. 체인지 모드. 그 다음에 CH 오너라는 거는 파일의 소유자가 됐든 그룹이 됐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변경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자, 그럼 요 CH 모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CH 모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용자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 설정하는 기호도 있고요. 권한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권한은 RWX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R은 read의 R, W는 write의 우리 W, 그 다음에 X는 execute의 X,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약자를 써서 RWX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때 이제 R이 읽기, 그 다음에 W가 쓰기, 그 다음에 X가 실행 권한이요. 그때 이제 설정하는 기호 보게 되면 이제 권한을 추가할 때는 더하기 기호를 쓰고요. 권한을 이제 삭제할 때는 빼기 기호.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할 때는 는 하고 요 기호를 이제 사용을 해요. 그때 이제 사용자도 우리가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를 뜻하는 게 you, 그 다음에 G가 그룹, 그 다음에 O가 order 해서 다른 사용자를 의미하는 거고 A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놓은 게 우리 A요. 그래서 사용자도 우리가 따로 지정할 수 있고 권한을 추가할 거냐 삭제할 거냐 아니면 권한을 그냥 부여만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설정 기호도 있고 권한도 RWX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CH 모드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CH 모드라고 돼 있고 U라고 돼 있죠. 그래서 U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용자가 있는데 그 사용자한테 는이라는 기호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자, U라는 요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하겠다. 어떤 권한을 부여한다? RWX.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전부 다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파일에 대해서 abc.txt 요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쓰게 되면 u라는 이름을 가진 요 사용자는 abc.txt 파일 요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쓰고 실행하고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change owner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쓰고 멤버 1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써놨죠. 해서 이 파일에 대한 그 소유자를 멤버 1으로 변경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요. CP가 이제 copy, 복사예요. 복사, copy. 그 다음에 이제 RM이라는 거는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거. 우리 윈도우 명령어로 따지면 그냥 delete죠. delete. 그 다음에 이제 find, 그러면 얘는 이제 파일을 찾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sck 하고 요거를 쓰게 되면 이제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고 보수해 주는 거. 그래서 FACK라고 이렇게 써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곳에 들어있는 이곳에 기록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고 보수해달라. 그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ill이라는 이 명령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때 사용하는 게 우리 kill이라는 이 명령어요.
해서 kill이라고 쓰고 우리가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는 프로세스마다 이제 고유의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보고 우리가 PID라고 해요. 그래서 kill이라고 쓰고 1, 2, 3, 4 이렇게 쓰게 되면 PID가 프로세스의 고유 번호가 1, 2, 3, 4인 그 프로세스를 종료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크라는 요 명령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ill all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프로세스 이름을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우리가 종료할 때 이름을 이용해서 종료시킬 때 쓰는 게 kill all이요. 앞에서 봤던 그 kill이라는 명령어는 PID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프로세스의 이름을 가지고 프로세스 종료하는 게 kill all이요. 그 다음에 이제 ls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ls라는 명령어는 우리 윈도우 명령어 중에 우리 dir이라는 명령어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 디렉터리에 들어있는 그 파일의 목록을 표시해 주세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kdir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디렉터리 생성해 주는 거. 해서 도스 명령어에서 md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mdir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디렉터리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rmdir이요. 그 다음에 이제 mv 그럼 move의 약자예요. 그래서 파일을 이동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s다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현재 실행 중인 그 프로세스 있죠.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뭔지 그걸 이제 화면상에 이제 표시해 달라. 그게 이제 ps고요. pwd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현재 작업 중인 그 디렉터리의 경로를 화면에 표시해 주세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시스템에 프로세스가 됐든 메모리가 됐든 이런 사용 현황을 표시해달라. 그게 이제 탑이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who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요 who라는 명령어는 현재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그 사용자들을 표시해주세요. 누가 접속하고 있는지, 누가 접속해 있는지 그걸 이제 표시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AR이요. 요 TAR은 우리가 이제 파일을 이제 압축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그 명령어가 우리 TAR입니다. 우리가 압축한다. 그 얘기는 여러 개 이제 파일을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압축이죠. 그때 우리가 요 TAR이라는 그 명령어의 기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요.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할 때는 지금처럼 tar이라는 이 명령어를 쓰고요. 여기다가 이제 옵션을 써요. 옵션을 쓰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름으로 이제 압축할 건지 그 압축 파일의 이제 이름을 써주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 압축 파일의 이름으로 압축을 할 건지 그 압축할 그 파일 이제 대상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압축을 이제 해제할 때는 또 똑같이 tar이라는 이 명령어를 쓰는데 그때 이제 중간에다가 이제 옵션을 써주고 그리고 어떤 파일을 이제 압축 해제할 건지 그 해제할 그 파일의 이름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쓴다 그랬는데 이 tar이라는 그 명령어의 이제 옵션을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F라는 게 있고요. 우리 C가 있고 X가 있고 V가 있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C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옵션이고요. 내가 이제 압축을 해제하겠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X라는 요 옵션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F라는 이 옵션은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이제 해제를 할 때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 옵션이 이제 F라는 이 옵션이고요. 그리고 V라는 이 옵션은 처리 과정, 파일의 정보들을 자세하게 이제 나열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 보게 되면 TAR이라고 해서 CVF라는 이 옵션을 이제 사용했죠. 여기서 이제 CVF다라고 하게 되면 C가 압축을 할 때 이제 쓰는 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V가 이제 처리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게 이제 V고, 그 다음에 F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해제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CVF라는 이 옵션이 이제 사용이 된 거고, 그때 압축을 이제 어떤 이름으로 압축해라? 우리 abc.tar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압축을 해달라. 그때 어떤 파일을 압축하냐? 현재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을 abc.tar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압축을 해달라. 그때 압축하는 그 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압축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령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얘를 보니까 tar이라고 해서 xvf 이렇게 이제 옵션이 사용됐죠.
그때 이제 X는 우리 압축을 이제 해제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V다라고 하게 되면 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게 이제 V고 F라는 요 옵션은 압축을 하거나 압축을 해제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써서 압축을 이제 해제할 건데 그때 이제 어떤 파일을 이제 압축 해제라 우리 abc.tar이라는 그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압축을 이제 해제해 달라. 그때 이제 처리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제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윈도우 이제 명령어 그리고 유닉스,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어떤 명령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묻는 문제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